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커스 소방의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해커스 소방에서 2026년 대비 소방학개론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학원에서도 우리 그 커리큘럼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해커스 소방의 대표 강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해커스에서 이제 우리가 소방학개론을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이제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이죠. 공채시험입니다. 따라서 이제 소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 범위는 이렇게 단촐하게 소방조직, 재난관리, 그리고 연소 및 화재이론, 소화이론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자, 저는 이렇게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개론 시험 범위를 9개의 파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재론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그 앞에 화재, 즉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불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연소론, 그리고 폭발론, 그리고 이제 화재론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론, 그리고 그 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들이 뭐 소화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방시설, 그리고 특별히 위험한 위험물에 관한 내용들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책에서는 보면 요 소방시설까지가 책 1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험물서부터가 책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출제 흐름을 보면 좀 공학적인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게 좀 높고 특히 과거 2010년도 이전에는 소방의 역사 조직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5문제 이상씩 나왔고 했습니다. 20문제가 출제가 될 때. 그러다가 2010년이 되면서 소방의 역사와 조직에 대한 부분이 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굉장히 낮게 포지션을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어때요? 소방의 역사와 조직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재난관리 쪽 파트에서도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유독 한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폭발론도 늘 항상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나오지 않았었고요. 아마 좀 일시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조구급론 관련된 부분은요, 최근에 한 7, 8년 동안 뭐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낮아지고 있는 사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소방학개론은 이런 9개의 파트로 구성을 해놓고 보면 거의 근접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해커스에서 이야기하는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김정희는 이론에 대한 내용 그리고 문제풀이의 과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생기초는 3월에서 4월에 주로 많이 스타트를 끊습니다. 한 달 과정으로 어때요? 기본 이론으로 가기 전에 어때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기본 이론이 됩니다. 이 기본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이론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 이론을 통상 한 2개월 과정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학원 커리큘럼상에서는 7월에서 8월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5월에서 6월 정도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정리가 여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본을 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방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용어가 됩니다. 용어 또는 정의가 되겠죠. 이 부분을 견고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에서 우리가 소방학개론에서는 습득해야 되는 내용들이 용어라든지 분류 또는 개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됩니다. 통상 우리가 소방시설이 무엇이고 위험물이 무엇이고 한 것들에 대해서 관련 학과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무엇인가 심화로 넘어가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반드시 어때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빈칸 노트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 반드시 이제 거칠 수도 있고요, 거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학원의 운영상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 책으로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러한 과정이 잘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기출을 학습하게 됩니다. 과거에 2020년 이전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 이전에는 거의 기출에서 제 생각에는 85에서 90%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출만 그 당시에는 학습하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출과 요 실전을 뺀 동영으로 가면서 마무리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2025년도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 2025년도에서 보면 우리가 분석된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기출로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한 13문제 정도, 문항 정도 출제가 된 것으로 봅니다. 출제 기간에서 일반적으로 합격 점수를 볼 수 있는 출제 기간에서 합격 점수를 볼 수 있는 목표를 80점 정도로 갖고 가고 있죠. 모든 대부분의 직렬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80점을 우리가 맞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떻다? 난이도가 높은, 난도가 되겠죠? 어려운 문제가 높은 다수의 문제를 습득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떻다? 실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되고요. 아주 어때요? 최종 우리가 시험 문제와 동일한 형태의 통영 모의고사를 2달 과정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뭐 11월에서 12월이 될 수 있고요. 1월에서 2월이 될 수 있고 3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거보다는 기출이 훨씬 더 빨라서 9월에서 10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리큘럼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파이널로 가고 동영으로 가기 전까지 마무리는 우리가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3월이 될 것이고요. 파이널 동월이 한 내년도 1월에서 2월이 됩니다. 그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겠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소방학개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는 필기 컷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근에 시험 문제의 난이도로 놓고 본다면 6개월 이전의 학습량을 가지고는 6개월 이내의 학습량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시험장에 가서 필기 컷 그리고 높은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저는 10개월 정도의 학습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커리 과정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정도의 커리큘럼을 갖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볼 수 있는 내용들은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놓고 봤을 때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기출문제 그리고 최근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시험 봤던 3월 29일 시험이 실시됐던 그 내용들을 보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공채는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역대 22년도예요. 22년도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엔 멘붕이었어요. 아마도 올해 2025년도 시험과 비교해 봤을 때 수험생들에게 멘붕, 당황함, 패닉 이런 현상을 보여줬던 것은 22년도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다.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한 대 얻어맞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지 이번 25년도 수방학기로는 그때보다 절대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시험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어떻다? 수험생들의 점수는 그때보다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26년을 준비하고 그 이후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하튼 상당히 시험 문제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킬러 문항도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고득점을 향해서는 난이도가 높은 여러 개의 문제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시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초시생보다는 재시생 또는 학습 기간이 긴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거의 기출문제 위주의 학습은 어떻다?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계. 기출문제 위주의 학습으로는 어떻다? 이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7번째 보면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해커스에서 올해 처음 실시했던 건데요. 어떤 거냐면요. 실전과 같은 것들을 시험 보기 한 3주 전서부터 일주일에 2번씩 소방학, 소방감기학교 그리고 행정법을 똑같은 조건, 똑같은 시간대에서 6번을 실시했습니다. 난이도도 굉장히 어떻다? 올해 시험 본 것만큼 이상의 난이도를 형성해서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보면 평균이 한 70점대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 봤던 거와 비슷한 난이도를 보여주는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멘탈을 굉장히 많이 흔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떻다? 실전에서 흔들림 없이 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꾀할 수 있었다. 그것이 어떻다? 우리 해커스에서의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올해 난이도를 좀 분석해 보면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폭발론에서는 전혀 없었고요. 재난관리론도 한 문제, 그리고 구조공론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난이도 1에서 3, 제가 5점 척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기출문제 위주로 풀 수 있는 정도, 기출 위주의 학습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13문장 정도밖에. 그래서 이것만 공부해가지고는 어떻다? 뭐 합격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실전 학습, 그리고 어때요? 전문 학습. 이런 것들이 필요한 킬러 문항이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우리 굉장히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2문항 정도를 제가 적중했죠. 아마 우리 해커스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서 건물의 화재 피해 추정액 계산을 하는 문제를 우리 해커스,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거의 뭐 정답률이 8, 90% 되는 부분. 하지만 이게 킬러 문항이어서 다른 수험생들의 굉장히 멘탈을 흔들어놨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론 그 위에 화학 양론 농도를 이용해서 존스의 식에서 연소의 하한계를 추정하는 계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어때요? 거의 98% 동일한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에서 이런 문제들을 합격하고 어떻다? 합격으로 갔던, 그러니까 필기 컷을 통과하신 분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이렇게 심화학습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공부를 해도 다 득점을 하게 되면 84%, 84점 정도가 되죠. 이렇게 된다면 거의 어떻다? 굉장히 높은 고득점으로 어떻다? 필기 컷을 통과하게 되죠. 거의 1배수 안에 남성이라면 1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수가 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합격을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것들이 중요하느냐. 기출문제는 거의 모든 분들이 6개월 정도 공부를 하면 다 해결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한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6번, 7번에서 25번까지 어떤 고득점 문항들이 있습니다. 별표를 보면 4개 또는 5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문제, 이 문제, 그리고 이거는 뭐 법규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소화 방법, 그리고 포소화 혼합 방식, 우리 책에만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에 대한 도구로 플로우 차트도 있죠. 이런 고득점 문항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두 문항을 뺀 사실 화재 조사의 인화성 액체에 관한 내용은 어느 책에도 있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화재 알림 설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정의를 물어본 거거든요.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뭐 8문제에서 8문제가 없죠? 2, 4, 6, 8 8문제에서 어떻다? 9문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문제가 되네요. 자, 8문제에서 한 6문제 정도만 갖고 간다면 어떻다? 이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개론에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렇죠? 공학적인 부분입니다. 이 공학적인 부분에서 개념을 묻는 내용, 어떤 식을 이용해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가령 이런 것들이죠. 프레이 법칙을 이용해서의 열 전달량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비례한다. 어떤 거에? 카파값, 열 전도율에 비례하고요. 그 열 전달되는 면적에 비례하고요. 그 두께의 반비례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때 이 두께 L 부분에서 어떻다? T1과 T2가 존재할 때 이때의 온도 차가 비례합니다. 따라서 열이 전달되는 프레이 법칙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거죠. 열 전도율은 뭐 어때요? 뭐 그 물질 값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면적에 비례하고 온도 차에 비례하고 어때요? 그 두께에 반비례한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가장 어렵게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해커스에서만 문제를 풀었던 내용이 이거예요. 건물 피해 산정 추정식은 이렇게도 우리가 씁니다. 건물인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이렇게 씁니다. 신축 단가 곱하기 소실 면적이 되죠? 얼마의 소실 면적을 갖고 있느냐? 곱하기 큰 가로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0.8이 됩니다. 곱하기 어떤 내용이냐? 내용 연수 분의 경과 연수가 됩니다. 큰 가로는 또 어떻다? 곱하기 마지막이 뭐가 되느냐? 손해율이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한 5번 정도 우리 해커스에서는 했다. 그래서 각각의 소실 면적이 무엇이고요, 경과 연수가 무엇, 내용 연수가 무엇, 손해율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빈칸 넣기로 갖고 가면서 여러 번 반복하고, 그리고 이 0.8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어떻다? 반복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해커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갖고 갈 수 있었다. 뭐 연소론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연소론에서의 연소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는 우리 실전 문제집, 동형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CST라고 하는 화학 양론 농도는 이렇게 갑니다. 연료의 몰수 플러스 공기의 몰수, 그러면서 어떻다? 연료의 몰수가 분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곱하기 100이 되죠. 퍼센트의 단위가 됩니다. 이 CST 값을 이용해서 이 부분, 즉 0.55 CST 값에서 어떻다? 3.5 CST 값이 무엇이 되느냐? 뭐 구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연소의 범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을 구하고 이 값을 구한 거에 0.5를 한 것이 뭐가 되느냐? 연소의 하한계 값을 물어본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는요,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 수준 높은 문제를 물어보고 이런 문제를 득점해야, 물론 나머지 연소론의 위험도와 산소의 부피에 관한 내용은 어때요? 수준이 어때요? 난이도가 뭐 3개니까 보통인 거죠. 이런 것들은요, 어떻다? 제 생각에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면 모두 정답률이 거의 95%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여기서는 우리 해커스에서만 맞췄을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이 문제는 뭐 손쉽게 풀 수 있었던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습 전략을 보면 우리가 계산 문제로 네 문제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어떻다? 우리가 이러한 커리를 잘 소화를 해서 기출, 심화학습을 통해서 계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위주로만 우리가 학습을 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잊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떠한 부분을 우리는 찾아야 되느냐? 좋은 컨텐츠. 이건 교재예요. 기본서. 그리고 또는 어떤 거? 그런 문제 관련된 부분들. 그 양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많은 문제, 수준 이하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컨텐츠들이 잘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강의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죠. 그 커리큘럼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 커리큘럼이 기본 강의, 심화 단계 그리고 문제 풀 때마다 다 똑같아요. 수준이.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밑바탕을 그리고 기획하고 색깔을 입히고 마감을 디테일하게 그려놓고 이런 것들이 어떻다? 짧은 시간 내에 강사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상당히 긴 경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문가여야 합니다. 노량진에서 소방학 박사를 가지고 강의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26년 대비 2025년도에 강의하는 소방학 박사는 제가 유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기술사를 갖추고 있는 분 또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륜과 전문 소방학 박사 그리고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을 좀 더 어떻다? 그렇죠.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뭐 학원이라든지 강사, 콘텐츠, 커리큘럼, 학습을 위한 지원. 학습을 위한 지원은 이런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노량진에서 보면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힘들겠죠. 그죠?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다면, 공정한 게임 속에서, 빠르게 합격을 할 수 있겠지만,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학원은 노량진에 와서 보면, 한 5%에서 10%는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결코 늦진 않아요. 더 알차게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수험생의 능력, 그 자질이에요. 항상 시험은 그렇잖아요. 공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질 속에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소방학을 위해서 몰려드는 분들의 자원을 제가 이렇게 보면 누구한테 배워도 다 합격할 수 있는 아주 똘똘하신 분들이 늘 항상 있습니다. 합격, 즉 모집 인원의 한 10에서 15%는요 아주 우수한 분들이에요. 아주 우수한 분들이 오시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열정과 그리고 좀 더 조금 잘 갈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자가 있으면 그게 이제 강사 또는 학원이 되겠죠. 그럼 어때요?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이 삼위일체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저는 뭐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저는 해커스에서 런칭할 때부터 대표 강사로 강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한다면 여러분들 에게 정확한 팩트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드리고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늘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방공무원의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1년이냐 또는 2년, 3년이냐의 문제지 본인이 소방공무원의 꿈을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신다면 반드시 그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